네, 우리는 지금까지 디퍼런셜 앰프의 동작을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봤던 건 뭐냐면, 앞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커먼 모드 리스판스를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죠? 제일 처음에 그 두 개 디퍼런셜 페어에 동일한 입력을 넣었을 때 디퍼런셜 페어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전류 드레인 커런트나 드레인 볼티지가 변함이 없다 라는 걸 했고, 두 번째 생각했던 거는 디퍼런셜 리스판스였습니다. 디퍼런셜 리스판스에서의 전체 라지 시그널 그 특성, 전류 전압의 변화를 봤었고,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는 디퍼런셜 입력이 들어오긴 하는데 스몰 시그널로 들어왔을 때 디퍼런셜 페어가 어떻게 동작을 한다, 좌우 대칭으로 동작하고 버추얼 그라운드가 생기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는 디퍼런셜 페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디퍼런셜 페어의 동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입력이, 자 여기 이제 디퍼런셜 페어를 다시 그렸어요. 디퍼런셜 페어를 여기 다시 그렸는데, 입력이 좌우가 동일하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차이가 나되 스몰 시그널에서 보면은 디퍼런셜로, 그러니까 크기는 같고 페이지가 반대인, 다시 말하면 왼쪽에서 이렇게 살짝 델타 V가 올라가면 오른쪽은 델타 V가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들어올 때 동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봤었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을 가졌다면은 생각을 잘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그 현실은 좌우의 입력이 그렇게 커먼 모드, 그러니까 동일하게 들어오거나 디퍼런셜 모드, 크기는 같고 페이지가 반대인 그런 경우로 들어오는 두 가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일반적인 입력이 들어올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멋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디퍼런셜 페어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 할 거는 뭐냐면, 일단 왼쪽에는 VD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0V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0V라는 건 이제 아무것도 안 넣는다는 얘기예요. 왼쪽만 VD라는 입력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커먼 모드 아니죠. 커먼 모드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들어가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디퍼런셜 모드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같고 페이지가 반대인,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마이너스 VD가 들어갔다면 디퍼런셜 모드일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싱글 엔디드 인풋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게 한쪽은 움직이지 않고 한쪽만 시그널을 넣었으니까요. 그럼 요걸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VD라는 입력은 우리가 플러스 2분의 VD, 그러니까 2분의 VD 더하기 2분의 VD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0이라는 거는 우리가 2분의 VD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VD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Vin1과 Vin2를 가만히 보면 Vin1이라는 거는 2분의 VD 더하기 플러스 2분의 VD고, Vin2는 2분의 VD 마이너스 2분의 VD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앞부분은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커먼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커먼 모드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고, 뒷부분은 디퍼런셜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디퍼런셜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디퍼런셜 페어의 임의로 싱글 엔디드 입력 VD만 왼쪽에 넣어줬다라고 했을 때, 이거가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막막한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커먼 모드 입력이 들어가고 디퍼런셜 모드 입력이 이만큼이 들어간다. 근데 우리가 이미 디퍼런셜 페어는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디퍼런셜 모드에 대해서는 반응을 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싱글 엔디드 인풋 VD를 한쪽에 넣었다는 얘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커먼 모드 입력을 넣고 또 디퍼런셜 모드 입력을 동시에 넣는 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의 그 출력 전압 또는 뭐 출력의 그 드레인의 커런트를 구하려면 디퍼런셜 모드에 해당하는 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좀 일반화해서 arbitrarily different input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이 디퍼런셜 페어의 왼쪽 오른쪽에 각각 V1, V2를 넣습니다. V1, V2는 뭐 지 멋대로 해요. 얘가 디퍼런셜 모드도 아니고 커먼 모드도 아니고. 그런데 이 V1, V2를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1, V2의 average 값을 커먼 모드 입력으로 놓고 그 다음에 V1, V2의 차이를 VD로 놓고 그래서 그 차이의 플러스 그러니까 반을 왼쪽 또 나머지 반을 마이너스로 해서 오른쪽에 넣으면은 그러면 V1, V2가 들어간 거랑 동일해요. 요거를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됩니다. V1과 V2의 평균값을 우리가 커먼 모드 VCM이라고 쓰고 V1과 V2의 차이를 VD, 디퍼런셜 모드 시그널이라고 쓴다면 V1이라는 것은 VCM 더하기 2분의 VD라고 알 수 있고 V2라는 것은 VCM 빼기 2분의 VD하고 동일한 거죠. 따라서 V1이라는 볼티 입력 전압은 2분의 VD 더하기 VCM으로 표현할 수 있고 V2라는 입력 전압은 VCM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VD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그널이 그러니까 V1, V2를 임의의 시그널을 디퍼런셜 페어에 입력으로 준다는 얘기는 마치 VCM이라는 커먼 모드 입력을 주고 덧붙여서 VD라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VD라는 디퍼런셜 입력을 주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디퍼런셜 모드의 디퍼런셜 페어의 최종 출력은 얼마가 되는 거냐? 아웃풋 볼티지는 얼마가 되느냐? VD라는 디퍼런셜 모드 입력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디퍼런셜 모드에 대한 게인을 곱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커먼 모드 입력을 줬으니까 커먼 모드에 대한 게인이 있다면 커먼 모드에서의 게인을 곱해서 두 개가 슈퍼포지션 돼서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슈퍼포지션 돼서 나오겠죠. 물론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게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커먼 모드 리스판스를 봐서 알겠지만 커먼 모드로 아무리 VCM을 올렸다 내렸다 해도 디퍼런셜 페어의 출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ACM이라는 것은 0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생각한 바에 의하면. 하지만 곧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ACM이 0은 아닙니다. 작은 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0이라고 안 쓰고 무시하지 않고 ACM이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 전압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임의의 두 개의 입력 전압이 들어왔을 때 출력 전압이라는 거는 디퍼런셜 모드 시그널에 대해서는 디퍼런셜 게인을 가지고 커먼 모드 시그널에 대해서는 커먼 모드 게인을 갖게 되죠. 여기서 VD라는 것은 뭐였죠? V1 빼기 VD였죠. 그래서 AD는 V1 빼기 VD의 디퍼런셜 모드의 게인. 그 다음에 V1 더하고 V2의 에버리지 값, 커먼 모드 시그널에 대해서는 커먼 모드 게인을 합해서 그래서 최종 출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디퍼런셜 페어에 대해서 두 가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디퍼런셜 게인과 디퍼런셜 모드의 리스판스와 커먼 모드 리스판스를 구분해서 지금까지 배웠지만 그 두 개의 리스판스를 정확히 안다면 입력 시그널이 아무리 임의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때의 출력 리스판스를 디퍼런셜 모드의 게인과 커먼 모드의 게인으로 디컴포즈를 해서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두 개를 합해서 최종 출력이 발생하는 걸로 이해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입력 신호의 경우라도 임의의 입력 신호의 경우라도 다 출력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한 툴이고 파워풀한 방법이죠. 그래서 디퍼런셜 페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커먼 모드 리스판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퍼런셜 페어를 처음 배울 때 커먼 모드 리스판스, 그러니까 커먼 모드를 입력을 주면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드레인 커런트나 드레인 볼티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커먼 모드 리스판스를 주니까.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 책에 BJT로 설명이 돼서 그런데 이걸 모스펫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스펫이라고 생각하고 봅시다. 그래서 커먼 모드가 들어오면 여기 드레인 커런트 ID1이나 ID2 변하지 않고 Vout1이나 Vout 또는 VD1이나 VD2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커런 소스에 있습니다. 커런 소스가 아이디얼하다면 그렇다면은 그 말이 맞아요. 커런 소스가 아이디얼하다면 커먼 모드 리스판스, 커먼 모드 게인은 0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 커런 소스라는 거는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됐죠? 어떻게 만들어졌죠? 대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커런 소스라는 것은 FET 실제 모스펫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모스펫을 이용해서 적당한 바이어스를 가하고 주면은 이게 이제 커런 소스가 됐었죠. 이게 이제 참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커런 소스라는 것은 커런 소스를 모스펫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모스펫이 아이디얼하지 않고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모스펫의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곧 커런 소스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로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유한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커런 소스가 더 이상 아이디얼하지 않고 이렇게 패러렐로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커런 소스가 아이디얼이라면 다행인데 아이디얼하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 모스펫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우리가 R sub E라고 이제 표현을 해 줍시다. 그리고 이제 이 I는 아이디얼 커런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러면 이 회로의 게인은 얼마가 될까? 이제는 더 이상 VCM을 변화시킬 때 이쪽 트랜지스터가 반응을 안 한다. 드레인 커런트도 안 변하고 드레인 볼티지도 안 변한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해석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회로를 가만히 보면 왼쪽 오른쪽 트랜지스터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Q2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좌우를 뒤집습니다. 그래 놓고 보면은 같이 드레인 연결되어 있고 게이트 연결되어 있고 소스가 연결되어 있고 RE가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저항 RC는 이게 왼쪽 오른쪽이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드레인 노드도 완전 동일할 거예요. 그죠? 드레인 노드도 완전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으면 이 드레인 노드도 동일하게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왼쪽 오른쪽이 완전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드레인 두 개의 노드가 실제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기적으로 연결을 시켜도 완전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떨어져 있는 드레인 노드를 갖다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이퀴벌런트 하니까. 그러면은 저항 여기 RC라고 써 있는데 RC 두 개가 병렬이 돼 버리니까 2분의 RC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로를 볼 수가 있고요. 또는 그러니까 이 회로, 그러니까 이 디퍼런셜 페어의 테일 커런트의 임피던스, 테일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아니라 파이나이트했을 때의 게인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걸 갖다 회로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회로의 게인을 구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다른 관점인데 결국 결과는 똑같은데 이 회로를 보면 왼쪽 오른쪽이 완전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 VCM을 변하면 왼쪽 오른쪽 드레인 노드, 게이트 노드, 그 다음에 소스 이 완전 동일하게 왼쪽 오른쪽이 변해요.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갖다가 반을 여기를 똑 자르고 싶습니다. 여기 반을. 이 IE는
DC 커런트 소스, 아이디어 커런트 소스니까 오픈으로 무시하고요. 여기를 반을 똑 자르겠습니다. 근데 이쪽 RC, 그 다음에 Q1, Q2를 자르는 건 문제가 없는데, R2를 이렇게 세로로 쪼개야 돼요. 세로로 쪼개야 돼요. 여러분들 저항을 갖다가 이렇게 세로로 쪼갠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 저항을 갖다가 만약에 이 R2를 이렇게 가로로 쪼갠다면 반반씩으로 나눠질 수 있죠. 근데 이걸 세로로 쪼개서 좌측 저항, 우측 저항으로 한다면 저항이 2배씩 될 거예요. 2R가 2개가 병렬로 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로 쪼개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햅 서킷을 만드는 건데, 햅 서킷을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햅 서킷을 만들면 그 회로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Q1과 Q2의 반을 쪼개면, 그래서 한쪽만 그려준다면 트랜지스터 하나, 지금 이게 모스펫으로 저는 그런데 여기 뭐 BJT로 같은 얘기입니다. 그 하나짜리, 그러니까 요 트랜지스터가 이제 Q1에 해당하는 거죠. 하나짜리죠. 하나짜리고 그거의 드레인 쪽에 저항은 RC 하나만 달리고요. RC. 그 다음에 R2는 상하, 그러니까 아래로 쪼갰으니까 2R2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그 finite tail impedance를 갖는 디퍼런셜 페어에 커먼 모드가 들어갔을 때 이퀴벌런트 서킷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게인을 한번 구해 볼게요. 우선 요 놈이 쉽죠. 이거는 커먼 소스인데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죠? 2R2라는 커먼 소스에서 디제너레이션이 있을 때의 게인은 마이너스 RC 오버 1 오버 GM의 2R2, 요 디제너레이션 레지스터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회로의 게인이 되는 겁니다. 요 회로의 게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역시 디제너레이션이 있는 R2라는 디제너레이션이 있고, 이 드레인 쪽에는 2분의 RC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에 분자에는 2분의 RC, 여기 RC가 달려있던 장소에는 2분의 RC가 달려있고, 2RE가 있는 장소에는 RE가 있으니까 여기 2RE가 있는 장소에 RE가 있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주의할 사항은, 여기서는 요 트랜지스터가 GM을 가지고 있었다면 트랜지스터를 2배를 했기 때문에 전류도 2배가 흐르고 GM도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Q1, Q2를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본다면 그 트랜지스터의 전체적인 GM 값은, 이게 이 전체 트랜지스터의 GM 값은 EGM이 되는 거죠. EGM이 됩니다. Q1의 GM은, Q1 하나가 GM이라면, 그리고 Q1 하나가 GM이고 Q2 하나가 GM이라면 전체 오버롤 컴포지트 트랜지스터는 2배의 트랜스 컨덕턴스를 가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GM이 들어갈 자리가 EGM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왼쪽 회로의 게인은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 회로의 게인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이 다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커먼 모드 리스판스에 대해서, 커먼 모드가 들어갈 때, 디퍼런셜 페어에 커먼 모드가 들어갈 때 게인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앞 페이지에서 우리가 커먼 모드 게인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맨 처음에 커먼 모드 게인은, 커먼 모드에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아무것도 안 나와서 커먼 모드 게인이 0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였냐면, 테일 임피던스 RE가 만약에 무한대라면, 그게 아이디얼한 경우죠. RE가 무한대면 이게 0이 됩니다. 또 여기도 RE가 무한대면 이게 0이 돼요. 그래서 RE가 무한대일 때는 당연히 커먼 모드 게인이 0이에요. 근데 실제의 경우에는 RE가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테일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죠. 값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커먼 모드 게인이. 근데 still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RE는 매우 큰 값입니다. 매우 큰 값이기 때문에 커먼 모드 게인은 통상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긴 해요. 작은 값, 1보다도 훨씬 작아요. 네, 작은 값이긴 하지만 어쨌든 게인은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커먼 모드 게인이 있다는 사실이 실제 회로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디퍼런셜 페어에 역시 이제 BJT로 그려져 있지만 모스펫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보세요. 디퍼런셜 페어에 내가 V-in1하고 V-in2라는 디퍼런셜 입력을 줬다고 칩시다. 그래서 V-in1, 그래서 이제 최종 입력이 A하고 B인데, A가 이런 식으로 사인 들어가면 VB는 이제 디퍼런셜 입력이니까 페이지가 반대로 들어가죠. 근데 여기 이렇게 찌글찌글한 건 뭐냐면, V-in1과 V-in2에 커먼 모드로 노이즈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막 찌글찌글한 노이즈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VA라는 거는 V-in1 더하기 VCM이니까 찌글찌글한 노이즈 더하기 사인이 들어가는 거고, B 노드에서는 V-in2 더하기 찌글찌글한 노이즈니까 원래 이 들어가는 메인 시그널 V-in1의 반대 페이지를 가지면서 같은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V-out1과 V-out2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지금 테일 커런트 소스가 아이디얼입니다. 아이디얼. 그러니까 여기 테일 임피던스가 없어요. 아이디얼이면 VCM이 들어가도 V-out1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오로지 Q1은 V-in1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겠죠. 그럼 V-out1은 이런 노이즈는 증폭을 전혀 안 하고 이 사인만 증폭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V-out2는 그거에 반대니까 이렇게 나오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V-out1 빼기 V-out2를 출력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웨이폼에서 다음 파형을 빼면 최종적으로 이 파형이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테일 커런트 소스가 아이디얼할 때, 테일 임피던스가 무한대일 때의 경우이고, 실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테일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테일 커먼 모드가 개인이 존재해요. 작지만.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디퍼런셜 입력에다가 커먼 모드 노이즈가 같이 들어온다고 봤을 때 A 노드에는 역시 이렇게 사인인데 노이즈가 실려 있는 거고요. B는 역시 페이지가 반대인 사인인데 노이즈가 실려 있죠. 그럼 V-out1은 어떻게 되느냐? V-out1은 VA를 증폭시키게 돼요. 그죠? V-out1은 VA를 증폭시키니까 VA가 이 디퍼런셜 모드도 증폭을 시켜서 이렇게 나오지만 요 커먼 모드 노이즈도 양쪽의 커먼 모드 노이즈도 커먼 모드 게인만큼 증폭을 시켜서 찌글찌글 나오게 되죠. 찌글찌글 나오게 돼요. V-out2도 역시 커먼 모드 노이즈를 증폭을 시키고 찌글찌글 나오면서 이제 디퍼런셜 모드도 증폭을 시키니까 이런 사인의 반대 방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V-out1과 V-out2가 이렇게 노이즈가 실려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오는 노이즈가 실려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최종적으로 V-out1 빼기 V-out2를 하면 깨끗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V-out1에 실려있던 커먼 모드 시그널이나 V-out2에 실려있는 커먼 모드 시그널은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시그널을 증폭을 하는 거니까 같은 시그널에 VCM이 들어가서 여기 나오는 거나 이 VCM이 들어가서 이쪽에 나오는 거나 이 노이즈의 양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빼주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디퍼런셜 출력만 딱 나와서 깨끗한 이런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 출력을 우리가 V-out1 빼기 V-out2로 본다면 두 개의 경우가 지금 이 컴패리즌, 그래서 이게 왼쪽이 아이디얼한 경우고 오른쪽이 이제 테일 임피던스가 파이나이트한 경우인데 최종 입력만 본다면 똑같아요.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 V-out1과 V-out2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중간 하나하나의 출력이니까 그걸 본다면 아이디얼한 경우는 차이가 없지만 커먼 모드 게인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 V-out1과 V-out2에 커먼 모드로 뭔가 노이즈가 들어가면 또는 커먼 모드 시그널이 들어가면 그 시그널에 실려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로의 노이즈라는 것은 커먼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디퍼런셜 페어가 왼쪽 오른쪽에 있을 때 만약에 외부에서 노이즈가 유입된다면 뭐 왼쪽은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에 디퍼런셜로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이 어떤 외부에서 노이즈가 유입되면 반드시 이 회로의 왼쪽 오른쪽에 동시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보면 노이즈가 나오지만
디퍼런셜 출력으로 보면 노이즈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디퍼런셜 페어의 큰 장점인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부로부터 발생되는 디퍼런셜 모드, 커먼 모드 노이즈에 를 리젝션한다, 또는 커먼 모드 시그널을 서프레션한다, 커먼 모드 노이즈를 없앤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좀 이제 그러니까 별개의 상황인데, 요번에는 커먼 모드가 들어가고 있어요. 커먼 모드가 들어가고 있는데, 요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테일 임피던스도 파이나이트해요. 커먼 모드 게인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커먼 모드 리스판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델타 V를 주면 V 아웃 1도 뭔가 커먼 모드만큼 이렇게 변화를 할 거고, 여기도 변화를 할 거고, 여기도 변화를 할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변할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변화를 더 줄게요. 뭐냐면, 완전히 M1, M2까지는 동일하긴 하지만 RD가 약간 다르다. 이 왼쪽이 RD라면 오른쪽은 델타 RD만큼 약간 다르다. 그러면은 Vout1과 Vout2가 동일하지 않아요. 약간 다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 M1의 게이트와 M2의 게이트를 동시에 준다 하더라도, 신호를 델타 V를 준다 하더라도, 여기서 변하는 양과 여기서 변하는 양이 약간 다르게 되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M1은 그러니까 이 밑에는 똑같아도, 트랜지스터의 GM도 똑같고, 그 다음에 밑에 디제너레이션도 똑같다 하더라도 드레인 볼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 Vout1과 Vout2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한번 수식을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은 VCM이 들어갔을 때 Vout1으로 얼마가 나올까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햅서킷 개념으로 보면, M1은 드레인 쪽에는 RD가 붙어 있고, 소스 쪽에는 ERSS가 디제너레이션으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커먼 소스의 게인은 했던 앞에 식하고 동일하게 유출을 해보면, 그리고 M1의 트랜스 컨덕턴스, M2의 트랜스 컨덕턴스는 동일하게 GM이고요. 그럼 VCM에 대한 Vout1의 게인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같은 식으로 VCM에 대한 Vout2의 게인은 또 동일하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 아래 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드레인 쪽의 레지스턴스만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VCM이 들어갔을 때 델타 Vout, 그러니까 Vout1에서 Vout2까지의 차이를 내가 게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주거나, 또는 여기서 지금 부호는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절대값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럼 빼주면 위가 이제 델타 RD가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커먼 모드를 줬을 때 출력이 디퍼런셜 모드, 그러니까 커먼 모드를 주고 디퍼런셜 모드로 게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먼 모드 투 디퍼런셜 모드 컨버전이 일어났을 때의 게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다. ACM to DM. 커먼 모드를 디퍼런셜 모드로, 커먼 모드가 디퍼런셜 모드, 커먼 모드 입력을 주고 디퍼런셜 모드로 출력을 보았을 때의 게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은 아주 일반적인 회로에선 실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죠. 예. 근데 이제 회로를 해석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뭘 했냐면, 디퍼런셜 커먼 모드가 들어갔을 때 좌우 대칭이니까 그때의 게인이 얼마냐. 그래서 이렇게 왼쪽 게인, 오른쪽 게인 따로따로 구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Vout1 빼기 Vout2를 하면은 이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완전 시메트릭한 경우에는 커먼 모드 to 디퍼런셜 모드 게인은 0이에요. 그죠? 이 왼쪽 오른쪽이 같기 때문에 디퍼런셜 모드로 출력을 뽑아내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0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에이시메트리가 있다. 그러니까 드레인 이 디퍼런셜 페어의 좌우가 약간 대칭이 깨졌다. 그러면 커먼 모드 to 디퍼런셜 모드 게인이 뭔가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값도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 RSS라는 값이 보통 큰 값이기도 하고,
델타 RD도 매우 작아요. 보통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저항을 만약에 하나의 웨이퍼상에 공정을 한다. 그래서 뭐 여기 저항이 있고 또 옆에 저항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이거는 뭐 수 퍼센트, 1, 2% 정도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델타 RD는 매우 작은 값이긴 해요. 예, 만약에 여기가 1kΩ이었으면 1% 차이라는 얘기는 이쪽은 100, 그러니까 1000옴이었으면 1010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이긴 해요. 그래서 이 양이 작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커먼 모드 입력이 들어갈 때는 출력이 뭐가 나오느냐, 어떤 부분을 내가 출력으로 생각하고 볼 거냐에 따라서 그걸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지만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보지? 이런 경우를 보나 저런 경우를 보나 고민할 필요 없고, 주어진 상황, 주어진 문제가 무엇이냐, 어떤 경우를 봐야 되느냐를 파악을 하고 그때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를 구분해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디퍼런셜 페어에서 우리가 많이 또 하는 얘기, 지금 이제 커먼 모드 게인 얘기를 했는데, 그 디퍼런셜 페어에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CMRR이라는 게 이제 디퍼런셜 페어의 성능을 표시하는 큰 파라미터 중에, 퍼포먼스 파라미터, 성능 지표 중에 하나예요. CMRR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라는 건데,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CMRR을 두 개의 식으로 지금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쇼라고 해서 처음에는 디퍼런셜 모드 게인하고 커먼 모드 투 디퍼런셜 모드 게인의 B고요. 두 번째 식은 디퍼런셜 모드 게인 나누기 커먼 모드 게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게인이 다른 값이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RD에 미스매치가 있다고 치고 계산했던 그런 게인이었고요. 커먼 모드 게인은 그냥 커먼 모드 게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RD의 미스매치 가정하기 전에 했던 게인이죠. 그래서 CMRR은 사실 정의하기 나름이에요. 뭐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CMRR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CMRR을 정의할 때 CMRR을 정의를 뭐 요렇게 정의한다 또는 요렇게 정의한다 먼저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해서 CMRR은 뭐냐, 커먼 모드 게인, 그러니까 커먼 모드 게인과 디퍼런셜 모드 게인의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퍼런셜 모드 게인과 이 두 번째 식을 보면 디퍼런셜 모드 게인과 커먼 모드 게인의 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커먼 모드 게인을 구할 때 그냥 구할 수도 있고 좀 특수하게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디퍼런셜 모드 게인과 커먼 모드 게인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얼한 디퍼런셜 페어라면 테일 임피던스가 무한되기 때문에 커먼 모드 게인은 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디얼한 경우는 ACM도 0이고 ACM2DM도 0이에요. 따라서 아이디얼한 경우에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가 아이디얼하다. 그러니까 이제 테일 커런트 소스가 아이디얼하다면 그 ACM이나 도 0이고 또는 ACM2DM도 0이기 때문에 CMRR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MRR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클수록 좋은 거예요. 커먼 모드를 리젝션을 시킨다. 그걸 잘한다. CMRR이 무한대다. 무한대에 가깝다. 크다라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디퍼런셜 모드만 증폭을 시키고 커먼 모드는 증폭을 안 시킨다. 서프레션 시킨다. 라는 게 좋은 디퍼런셜 페어가 되겠어요. CMRR이 좀 안 좋다, 작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커먼 모드 노이즈가 들어오면 취약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디퍼런셜 페어에서. 우리가 출력을 디퍼런셜 페어에서 출력을 디퍼런셜로 뽑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퍼런셜 페어에서 출력을 우리가
V out 1 빼기 V out 2 그래서 이쪽 드레인 전압에서 저쪽 드레인 전압을 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디퍼런셜 페어에 디퍼런셜 입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의 VD 마이너스 2분의 VD. 근데 이제 출력을 우리가 디퍼런셜로 안 빼고 싱글로 그냥 한쪽에서만 뽑을 수도 있겠죠. 예, 내가 그냥 이 전압만 내가 출력으로 보겠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입력이 디퍼런셜이고 출력이 싱글 엔디드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이 디퍼런셜 페어는 디퍼런셜 시그널을 싱글 엔디드 시그널로 컨버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때 게인은 얼마가 될까요? 지금 출력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출력 전압을 요 Q2의 드레인에서만 뽑았기 때문에 지금 2분의 VD와 마이너스 2분의 VD를 넣으면 왼쪽 트랜지스터와 오른쪽 트랜지스터가 각각 이 2분의 VD라는 입력을 받아서 GM배 해서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왼쪽 트랜지스터의 동작은 사실 Vout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출력을 이쪽 오른쪽에서만 뽑게 되면 오른쪽 트랜지스터 Q2만 보면 되는 거죠. Q2에 만약에 게인이 트랜스 컨덕턴스가 GM이라면 2분의 VD가 들어왔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분의 VD 곱하기 GM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전압은 거기다가 RD를 곱한 거가 되죠. 그래서 2분의 VD에다 GM을 곱한 게 Q2에 흐르는 드레인 커런트고 거기에 RD를 곱한 거가 되는 겁니다. 예, 부호는 뭐 이게 지금 마이너스를 넣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요. 부호는 뭐 지금 나중에 따져보면 됩니다. 이게 지금 부호는 플러스고요. 그럼 최종적인 게인은 얼마냐? 게인은 요 Q2 트랜지스터 입장에서 보면 GMRD가 게인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입력 전압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입력 전압은 VD가 되는 거죠. 내가 VD라는 스윙을 줬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볼티지계는 VD분의 Vout이기 때문에 2분의 1 GMR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퍼런셜 페어를 가지고 출력을 뽑아낼 때 디퍼런셜로 뽑아내면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디퍼런셜로 뽑아내는 걸 생각을 했는데 이와 같이 싱글 엔디드로 뽑아낸다고 한다면 반을 잃어버리는 거 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도 원래 디퍼런셜 페어의 게인이 GMRD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의 반밖에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싱글 엔디드로 뽑아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시그널을 뽑아내는 거는 게인을 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을 잃어버리는 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뭐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뽑아내는 거에 또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지금 앞에하고 동일한 회로인데 서플라이 노이즈가 들어왔을 때 출력이 콜옵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입력을 디퍼런셜로 넣었을 때 출력을 Vout을 한쪽에서 뽑는다고 하면 뭔가 여기서 2분의 VD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출력이 나오겠죠. 하지만 VCC에 만약에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처럼 여기 노이즈가 있다. 그러면 그 델타 V가 그대로 Vout에 보이겠죠. 그래서 디퍼런셜 페어의 원래 처음의 장점이 서플라이 노이즈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해 준다는 게 장점이었어요. 근데 그런 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입력은 디퍼런셜이고 출력이 싱글로 뽑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방식을 쓰는 거는, 그러니까 한쪽만 잡아서 출력으로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디퍼런셜 앰프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마지막 회로가 되겠습니다. 디퍼런셜 페어에서. 자, 이거는 디퍼런셜 페어에 액티브 로드를 단 거예요. 우리 커먼 소스 같은 거 할 때 이제 액티브 로드 달아서 많이 했었잖아요. 그거와 동일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Q1, Q2에 디퍼런셜 페어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있고, 그 다음에 로드 쪽에가 문제인데, 로드가 그냥 저항이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항을 지금까지 달아놨었죠. 저항이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Q3, Q4로 이루어진 이런 회로를 달았어요. 근데 이 회로가 뭡니까? 이게 PMOS로 커런 미러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Q3, Q4만 본다면 왼쪽 전류는 오른쪽 전류로 카피가 되니까 Q3에 어떤 전류가 흐르면 그거와 동일한 전류가 Q4에 흐르는 그런 커럼 미러입니다. PMOS 커럼 미러죠. 이거의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바이어스 컨디션에서 지금 테일 커런트가 I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면 디퍼런셜 페어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에 반반씩을 넣어서 2분의 I가 흐른다고 지금까지 생각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 회로는 사실 보면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시메트릭한 특성, 그러니까 왼쪽 전류와 오른쪽 전류가 동일할까? 이 테일 커런트의 반반씩 여기 흐를까? 라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반반씩 흘러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정을 반반씩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Q1의 소스 쪽에도 2분의 I가 흐르고 여기도 2분의 I가 흘러요. 그러면 이제 Q1의 드레인에도 2분의 I가 흐르고 Q2의 드레인에도 2분의 I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Q1의 드레인에 흐르는 2분의 I는 Q3의 2분의 I와 동일하고 이 2분의 I가 그대로 Q3에 흐르는 거고 그 Q3의 전류와 동일하게 미러링 돼서 Q4에 흐르겠죠. 그러니까 Q4의 드레인에도 2분의 I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I가 흐르고 이쪽도 2분의 I가 흐르니까 KCL을 만족해서 이 2분의 I가 그대로 여기 흐르게 되는 거죠. 이쪽은 전류가 안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액티브 로드를 갖는 디퍼런셜 페어는 모스 디퍼런셜 페어는 좌우가 회로적으로 대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커런 미러로 이렇게 그 로드를 달아주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좌우 대칭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테일 커런트의 반반씩 흐르게 되고 이 Q1, Q2의 GM도 동일하게 되고 전압도 동일하고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회로의 볼테이지 게인을 구해야 되는데요. 볼테이지 게인을 한번 구해 볼게요. 사실 이 회로는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해프 서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디퍼런셜 페어를 해석할 때 이제 해프 서킷을 만들어 가지고 반만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먼 소스 해석할 때랑 동일하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해프 서킷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를 수가 없어요. 좌우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제대로 하려면 이 네 개를 전부 다 스몰 시그널 어널리시스로 이퀴버런트 서킷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가정과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플러스 2분의 VID가 들어가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분의 VID 디퍼런셜로 입력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Q1, Q2 입장에서 보면은 요 중간 노드는 버추얼 그라운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Q1 입장에서 보면은 Q1의 드레인 커런트 I는 얼마가 되냐면 2분의 VID 곱하기 GM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I는 2분의 VID 곱하기 GM입니다. 그 다음에 Q2 입장에서도 보면 요 입력에 들어가서 요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똑같이 2분의 VID 곱하기 GM인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로 전압을 넣었기 때문에 전류 방향을 이렇게 위쪽으로 했어요. 위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과는 반대겠죠. 입력 전압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 전류는 이렇게 밑으로 흐르고 여기 전류는 위로 흐르는 걸로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GM은 얼마냐? GM이라는 거는 이 Q1, Q2의 그 테일 커런트가 I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 커런트가 그거의 반이고 그 반에 해당하는 GM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원래식을 보면 그 모스펫의 GM식이라는 게 그 ID 그러니까 드레인 커런트를 VGS 빼기 VTH의 반이 원래 GM의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ID는 2분의 I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VT라는 건 VTH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여기 요 I가 위로 올라가고 여기 I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 I는 왼쪽의 I는 Q3로 흐르기 때문에 Q4에는 이 I가 미러링 돼서 여기 I가 흐르겠죠. 그래서 Q4의 드레인 커런트는 밑으로 I가 흐르고 Q2의 드레인 커런트는 위로 I가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KCL에 의해서 이 i와 위의 i와 밑에 i가 더해져서 이 i가 2 times i가 이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럼 나갔는데 그러면 여기 끊어져 있는데 뭐가 있느냐? 어떻게 나가느냐? 여기 전류가. 지금 이 회로상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스몰 시그널 이퀴버런트 서킷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쪽으로는 RO4가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RO2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버추얼 그라운드고요. 그러니까 요 노드, 아웃풋 노드에서 보기에 RO2와 RO4가 병렬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i가 RO2와 RO4의 병렬을 통해서 흐른다고 생각하고 그게 곧 출력 전압이 되는 것이죠. RO2와 RO4는 어떻게 되느냐? RO2와 RO4의 early voltage가 같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커런트는 2분의 i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편의상 RO2와 RO4가 동일하게 RO라고 합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게인을 우리가 식을 써볼 수가 있어요. 유도해 볼. 그래서 V out은 2i 곱하기 RO2와 RO4를 동일하게 RO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개의 병렬이니까 2분의 RO가 되는 거고, 따라서 2는 캔슬되고 IRO가 되고, I는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요 값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볼테지 게인이라는 거는 디퍼런셜 입력 VID분의 최종 출력 전압 VO니까 GM 곱하기 2분의 RO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디퍼런셜 페어의 최종적인 볼테지 게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디퍼런셜로 들어가고 출력이 싱글 엔디드로 나오는 경우에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이게 이제 게인이 됩니다. 요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GM이라는 거는 이 GM이라는 거는 앞에서 썼던 요식을 여기다 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요 2분의 1이고요. RO라는 거는 지금 요식이죠. 요걸 쓰면 최종적으로 다 보면 VA 오버 VGS 마이너스 VTH. 근데 이제 VGS 마이너스 VTH는 곧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도 이기도 하니까 얼리 볼티지 나누기 오버드라이브 볼티지가 이 회로의 게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회로에 로드 저항이 하나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출력 노드에 이렇게 RL이 달려 있다. 그리고 여기 전압을 내가 아웃풋 볼티지로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식이 약간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드 저항이 RO2와 RO4의 패러렐만 있던 것이 이렇게 RL을 달아놓으면 RO2, RO4, RL이 다 패러렐이 되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바뀌고 식이 이제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개인식이 되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RO와 RL을 비교하면 RL이 좀 작으니까 RO가 크니까 이걸 또 무시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디퍼런셜 페어가 싱글 엔디드 그러니까 디퍼런셜 투 싱글 엔디드 컨버전을 할 수 있는 PMOS 커런 미러를 갖는 디퍼런셜 페어의 볼티지 게인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RO2와 RO4의 병렬입니다. 그래서 아웃풋 레지스턴스, 이 회로의 아웃풋 레지스턴스는 요렇게 들여다보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위쪽으로 RO4가 AC 그라운드로 보이고요. 밑에 쪽으로 RO2가 버추얼 그라운드로 보이기 때문에 RO2와 RO4가 그냥 병렬로 보이는 게 아웃풋 레지스턴스가 되죠. 요거는 이제 정성적으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조금 명확하게 유도한 게 있습니다. 뭐 같은 결과니까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디퍼런셜 페어, 그러니까 액티브 로드를 가지고 있는 디퍼런셜 페어를 우리가
이쪽 드레인에서의 스윙을 갖고 이제 V인1하고 V인2를 넣었을 때, 디퍼런셜 모드로 넣었을 때, 요쪽이 스윙이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볼티지 게인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입력을 이렇게 주면, 여기는, 디퍼런셜 입력을 주면, 출력이 이제 그 증폭이 돼가지고, 증폭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 사인을 이렇게 살짝 주고 이쪽에 있는 반대 페이지로 주면 이쪽에 출력이 나오겠죠. 그 지금 관심은 그러면 우리가 원래 디퍼런셜 페어에서 그 다른 쪽 그 출력 노드로 썼던 요 N이라는 노드, 요쪽 노드, 요 M1의 드레인 노드, 이 드레인 노드에서는 출력이 어떻게 될까? 요거가 이제 궁금한 겁니다. 여기 출력 노드는 그러면 원래 그러면 양쪽에 시메트릭하게 나왔으니까 왼쪽이 이렇게 큰 게 나오면 그러니까 오른쪽이 그렇게 큰 게 나오면 왼쪽은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나올까? 라는 게 그 질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노드에서의 임피던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노드에서의 임피던스는 밑으로 보이는 게 R01이 보이고요. 위로 보이는 게 얼마가 보입니까? 1/GM3가 보입니다. 그래서 1/GM3와 R01이 패러렐로 보이기 때문에 이 1/GM3가 좀 작은 값이죠. 예. 그래서 이쪽 노드의 임피던스는 매우 작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여기는 별로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스윙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요 노드의 스윙은 오른쪽에 원래 출력 나오는 것과 반대 페이지이긴 하지만 매우 작은,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스윙도 작은, 볼티지도 작은 그런 스윙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노드 P가 그 버추얼 그라운드로 볼 수 없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요 P를 갖다 버추얼 그라운드로 놓고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해석했던 것이 100%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회로는, 이 모스펫 이 회로는 에이시메트릭 회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노드 P를 버추얼 그라운드로 볼 수는 없다. 예, 엄밀하게 말하면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회로 해석할 때 우리가 버추얼 그라운드로 보고 했던 것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훨씬 더 복잡하고요. 그거는 대학교 과정을 떠나서 대학원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디퍼런셜 페어 여기까지 끝냈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이제 10장에 27번, 31번하고 40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요걸 다시 줬어요. 파라미터를.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책에 타이포들이 꽤 있어서 여러분들 풀다가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언제나 질문을 또 하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디퍼런셜 페어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